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최욱 씨는 미팅 해봤어요? 미팅 대학 다닐 때 많이 했었죠. 했었어요? 네, 정말 가장 행복한 경험이 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뭔가를 제거하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까? 제가요. 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자라는 걸 깔고 네, 들어갔던 기억도 좀 있네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신입생들 또 많이들 데이트 하시겠죠. 네, 데이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냥 이 공기, 이 분위기 자체가 네네. 연애를 안 하면 뭔가 죄를 짓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 연애에 이제 남자 최고 전문가는 역시 우리 최욱 씨. 책도 하나 쓰셨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 중엔 또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애를 너무나 잘 아는 작가님이시죠? 곽정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영진 씨랑은 구면이시고. 저는 그 모종편 채널의 네. 프로그램에서 이제 같이 네. 꽤 그래도 한 10회 정도는 했죠. 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한 서너 달 정도는 네, 같이 네. 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영진 씨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존재감이 좀 없죠? 네. 재능 있는. 재능이 있다고요? 네. 저는 그래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시더라고요. 방송의 인연이 그렇죠, 뭐. 대체로 잘리기 직전에 얘가 그만둡니다. 네. 자존심 지키려고.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서. 아니 그와 더불어서 뭐 소소한 질문인데 우리 정영진 씨가 언젠가부터 이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깎으라고 계속해서 지금 권하고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복만대 감독은 기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진짜 냉철하게. 좀만 더 기르면 약간 예수님 느낌이 나요. 성자 느낌이에요? 네. 별로- 근데 뭐 저는 뭐 작가님이 깎으라면 깎겠습니다. 뭐야 또 대시야? 적당히 해라. 선은 지켜라 좀. 선이 어딨냐? 근데 그 녹화할 때는 항상 메이크업 한 채로 봐가지고 네. 늘 피부가 되게 좋으신 줄 알았는데 네. 한잔 하신 것처럼. 지금요? 네. 지금 제가 약간 좀 봄에 약간 얼굴 상기되는 증상이 있어요. 진짜요? 네. 무슨 약간 볼터치를 얼굴 전체에 다 한 것처럼 약간 촌놈 진달래 색깔이 되셔가지고. 그래도 진달래로 표현해 주시네. 왜 뭘로 표현하고 싶은데? 김장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아니 고주 망태 느낌? 네. 네. 여튼 우리 작가님 모시고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연애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연애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좀 해주시고. 네. 좀 아이디어를 대부분의 좀, 사회 문제는 사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지나치거나. 네. 네. 하여튼- 사랑은 지나칠수록 좋지. 그래요? 네. 너무 사랑이 없고 이제 그런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작가님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네. 가능합니까? 우리 작가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연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네. 2002년부터 잡지 에디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여성 잡지에 있다 보니까 연애라는 글 종류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카테고리가 됐고 그 중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취재했지만 연애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취재하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썼죠. 네. 그래서 그런 쪽 기사를 쓴 지는 이제 뭐 벌써 13년 전에 일이 된 거죠. 오늘은 저는 우리 최욱 씨와 곽 작가님의 치열한 경쟁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둘 다 정말 그 분야에 너무나 나는 몰라요 그런 거. 책 왜 썼냐 그러면. 돈 벌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책이 잘 안 팔리지 않으셨나요? 책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한 책이 5천 권 안 나갔어. 팔려요. 5천 권 나갔어요. 5천 권. 5천 권? 본인이 직접 사신 거. 죄송해요. 초면에 맡겼어요. 초면에 실언하지 마세요. 네. 입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그 서울 시민분들이 직접 연애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네. 미리미리 좀 녹음을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그러지 마. 하지 마?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고민 사연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3살 동갑내기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커플입니다. 처음 몇 번은 많이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이젠 만나면 밥, 커피, 영화 아니면 커피, 영화, 밥 아니면 영화, 밥, 커피입니다. 여자친구는 안 질리는데 저는 이런 데이트가 너무 질려서요. 색다른 데이트 없을까요?
네, 이 톤을 보니까요. 이거 PD지? 아, 전형적으로 제작진 목소리입니다. 네. 아, 좀 티 안 나가게. 아, 신경 좀 써야지. 차 움직이는 소리나 빵빵 소리 좀 넣고 이렇게 했어야죠. 이렇게. 성의가 없어. 답답합니다. 성의가 없어. 아, 여튼 근데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너무 단조로우니까. 근데 남자분께서 그러니까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전혀 질리는 게 없는데 이런 데이트가 질린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질릴 수 있죠. 커피, 영화, 밥, 커피. 하나가 빠졌네. 집이 빠졌네. 네. 집까지 가면 이제 영화밥도 많이 생략되지 않습니까? 많이 생략됩니다. 집에서 예. 다 해결되거든요. 네. 자, 색다른 데이트. 저희 같은 그 집 말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떤 거 좀 추천을 해주실래요? 글쎄요, 사실 뭐 색다른 데이트라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색달라야 되는 거죠? 그냥 사실 본인들의 일상이 늘 비슷하고 네. 갈 만한 장소도 서울에서 사실 뻔하게 뭐 몇 가지 들 뿐이고 죄송한데 하다 저 보니 서울시 평화 발언은 좀 삼가 주세요. 네. 평화 발언이 아니라 네, 사실 네, 못 서울이 견딥니다. 우리 부모는 욕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네네. 약간 돈을 써야만 계속 시간을 때울 수 있는 데이트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밥, 커피, 영화, 뭐 가끔 뮤지컬 이거밖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돈을 쓰는 행위에 기대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네. 어떤 데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네. 조금 담백해지더라도 네. 오히려 색다른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날씨 좋아지고 하면 네. 공원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공원이요? 네. 사실 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냥 걷는 거예요? 공원에 가가지고 그냥 돗자리 깔고 누워 있고 누워요? 음악 듣고 책도 보고 아. 한강도 어느 한강에서 보느냐가 따라서 정말 그 네. 풍경이 되게 달라지고 네. 또 요즘 뭐 서울숲공원도 있고 그 양재시민의 공원도 있고 또 용산가족공원도 제가 갔을 때 진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공원에서 오히려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밥 커피 영화를 하지 않고도 다음에 어디를 갈까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이건 되는 여성분들이 저는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또 갑자기 여자가 왜 왜냐면 이 돈 쓰는 데이트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 여자들이. 만약에 뭐 둔치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여자들이 그럽니다. 돈 안 쓰냐? 아이, 뭘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적적으로 아, 합니다. 네. 여연 방송인가요? 여행이 아니. 아니, 제 조심하셔야 경험담을 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 연애 폄하하지 마세요. 사실 연애 초반에는 뭐 얘기만 했다면 경험 그 연애 초반에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이제 더 빠져 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진짜 진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돈을 쓰는 데이트를 가야 조금 더 서로 이게 기분이 나고 네. 뭐 이렇게 여기까지 애랑 해봤어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정도로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셨고 네. 한다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약간 빈칸이 있는 그런 데이트 있잖아요. 여백이 있는 데이트. 네. 뭔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루 종일 돈 쓰고 피곤해. 피곤하고 사실 네. 돈 쓴 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저는 여백이 있게 그런 서로에 대해서 더 그냥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데이트는 요즘으로서는 공원 데이트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1년 지나면 할 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건 네. 어떤 색다른 데이트를 할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색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나 혼자 지내는 일상이 되게 재밌는 거리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얘기해 주거든요. 나 혼자도 재밌어야 데이트해도 재밌군요. 그렇죠. 내가 나 요즘 이런 걸 하고 있어. 이거 같이 해볼래? 뭐 이렇게 새롭게 나의 일상에 이제 스며드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이 친구랑도 상대방이랑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맨날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 처음에는 카페 가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카페 가면 뭐 할 얘기도 스마트폰 보고 없잖아요. 있어요. 서로. 네.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각자 SNS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슬퍼. 사실 이 유통시라면 이게 헤어지라고 조언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유통시가 왜 나와 여기에. 결혼 8번 했습니다. 네. 이분은 그럼 영화밥, 커피, 그다음에 결혼 이렇게 바로 한번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트 코스가 네. 질린 것보다는 연애 유효 기간 다 된 거 아닙니까? 1년이 되면서 네. 어떻습니까, 우리 작가님? 제 분석. 사실은 저도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네네네. 뭐 이렇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겨우 4줄의 사연이니까 네.
그냥 색다른 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질린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서로에게 질렸기 그럼. 때문에 네. 지치고 있기 때문에 네. 색다른 데이트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아닐지 사실 네. 이 질문 속에 본인의 심리 상태가 맞습니다. 들어있다고 볼 수 이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의리 같은 것 때문에 네. 이어가는 건 나는 그게 폭력이라고 봐요. 아, 그것도 폭력이에요? 그게 데이트 폭력입니다. 네. 1년 커플 혐오 발언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2달 만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3년 동안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안 질렸다고 하시잖아요. 여자친구는 아직 안 질렸다라고 말하시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좀 뭔가 같이 배우거나 따로 배우거나 해서 너무 많은 데이트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맨날 같이 지내기보다 같이 뭘 배우거나 따로 좀 뭘 배워서 서로의 일상에 좀 새로운 기운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서울시 문화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문화센터. 네, 이런 데 가면 좋지 않을까.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해야 돼요. 이게 참 버겁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네. 서울시 문화센터를 찾아가라. 서울시 문화센터. 네. 자, 첫 번째 고민 명쾌하게 해결. 저는 개인적으로 색다른 데이트, 소개팅을 원합니다. 네. 미쳤냐? 뭘 미쳐? 야, 1년 네. 됐는데 무슨 아니에요. 딴 제가 지금 저런 분하고 지금 동급으로 지금 맞춰서 저도 동급인 줄 알았는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은 서울시 문화센터 혹은 이제 새로운 연인 만나는 걸로 네.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 고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26살입니다. 남자친구는 28살인데요. 남자친구가 다 좋은데 동성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도 친구들이 부르면 가고 싶어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다고 저에게 못하는 것은 아닌데 데이트 약속을 잡을 때도 친구들과 선약이 있다면서 저와 약속을 조정합니다. 아무리 선약이라도 그런 횟수가 너무 많아요. 한 번쯤은 친구들과 약속을 미루고 저와 데이트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운하다고 하면 저만 속 좁은 애인이 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거 저 보일러실에서 녹음한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나마 이게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나마 살아 있잖아. 하잖아. 왜 그래? 네. 아유, 흡족합니다. 네, 일단 이 여성분의 사연이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의 남자친구의 동성 친구들. 네. 이성 친구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건 확실한 뭐 증거가 있는 거겠죠? 아니 뭐 이 사연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분의 선의를 그럼 저희가 이제 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고. 네. 자, 그러면 남자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도 분명히 있죠. 그럼요. 많죠, 네. 실제로. 그분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트마저도 미룬다는 건데. 네. 요거는 여성분을 좀 덜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 저 전문가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죠. 저 일단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칼럼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요. 네. 제 상황이라도 만약 이런 상황이면 저도 당황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단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더라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기분이 상했잖아요. 어. 왜냐하면 연애할 때 나는 상대방의 제 1순위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딱 지켜보니 남자친구의 1순위는 내가 아니라 때때로 남자친구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되게 괴로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매우 기분이 안 좋고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남자친구는 네. 여자친구가 생겼어도 전에 인간관계들을 전혀 이제 손상시키지 않고 쭉 갖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연애를 하는 순간 다른 네. 인간관계들을 다 이제 막 뒤로 내쳐버리듯이 네.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자신의 그 나중에 인간관계에도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럼 같아서 남자가 잘하고 있는 거군요. 남자는 사실 여자 마음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여자분이 자기가 좀 힘들다. 내가 원하는 연애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밝히시고 그 다음에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내용상으로는 약간 남자친구가 네. 여자친구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아 남자친구 그러면 더 잘생겼습니까? 저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 정도까지 수준 낮지는 않았는데. 왜 그래요, 진짜? 그래서 뭔가 여성분은 계속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아 근데 이게 뭐 누가 우위가 문제가 아니고 아닙니까? 네. 아니고 그냥 약간 요 또래에 네. 많은 여성들을 보면은 이제 연애하는 순간 진짜 딱 남자에게 모든 스케줄을 다 마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사실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20대 한 중후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뭐 본인의 뭐 연애 히스토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냥 되게 중요한 시기에 만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올인하는 경향이 좀 사실 주변에 많이 보이고요.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도 중요하지만 나의 원래 관계들도 중요해라고 생각하니까 별 죄책감도 모르고 약간 불편해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즐거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옳다 맞다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서 대화를 해서 나 기분이 나빠 나 이럴 때 외로워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럴 때는 좀 다시 이제 좀 발전적인 뭔가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분 나빠 그랬는데 아니 나는 너 만나기 전부터 쭉 이어오던 관계들이었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계속 얘를 만나야 될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 또 갈라놓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연애를 해도 그냥 각자의 인간관계도 충분히 이제 누리고 네. 각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이게 중요하긴 한데 또 어느 시점까지는 사실 네. 진짜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네. 서로 막 애를 써야 되는 시간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네. 지나가면 또 이렇게 뭐 친구들도 만나고 야 만나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 연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다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됐다면 남자친구가 너무 소홀해 보이는 것이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대화를 해보려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분 나쁘더라도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싸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 관계는 이미 편안하지 않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관계에서는 뭐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뭐 힘들다.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데이트를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서울시에서는 뭐 이런 거 대비해서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었나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 상담센터를 찾아가면 한번 좀 되는군요.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 왜 불렀어요? 서울시에 있는데. 아니. 요거는 그 센터장님 하시면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이런 멘트는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애초에 사연을 이런 거를 근데 저는 이 사연이 되게 네. 많은 분들이 맞아 나도 그랬어라고 공감하시는 흔한 케이스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일주일에 몇 번은 만나야 돼 연애하는 관계라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네. 같으면 참 다행이에요. 그렇지. 두 사람이. 근데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면 분명히 한쪽은 갈증이 나고 한쪽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불만을 가지는 쪽이 그 불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거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벌써?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이에요? 네. 저는 이거 양보 못합니다. 누구한테? 무슨 양보를 해야 돼? 정말 전 확신해요. 저는. 남자가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시간과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이미 이거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냥 기준이 다를 뿐인 거죠. 이거 싸움 되겠는데. 네. 싸우면 싸우죠. 아니 기준이 그러고 가면 또 왜 사깁니까? 만나려고 사깁니까? 데이트를 하려고? 그럼 뭐 맨날 폰팅합니까? 아니 사랑하고 좋아하면 조금 더 가깝게 있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연애라면 내가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해.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여자분인 것 같고 남자분은 거기까진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름의 문제이지 이게 연애야 라고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 누구와도 사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생각이 비슷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니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가치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좋아하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그러다만 손잡고 키스하고 또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런 자연스러운 정말 현상이죠. 형이 하학적이다. 아니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사귀기 시작하면 24시간 같이 있어야지. 아이 그건 아니지. 만나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거기까지는 동의가 됐는데 네. 자신의 일상을 얼마나 많이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대체로 좀 남자가 더 자주 만나자고 하는 편이에요? 됐습니다. 본인 얘기는 아주 조금.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안 하세요? 지금 안 하시는구나. 네 언젠간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잠깐 알겠습니다. 당황했네요. 뭐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네. 치아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 작가 선생님 치아. 그렇게 여성을 대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대상화하지 마. 이런 산이 예뻐서 산 예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야, 겁니까? 무슨 돼지도 아니고 그냥 치아 어떻고 코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작가님? 사실 당황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미소가 아름다우시네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네. 치아가 마음에 듭니다는 아니 왜 그렇게 표현을 규격화합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왜 공산품화합니까 내 표현을? 네가 먼저 공산품화했는데요. 아니 저격점이야. 아니 부정적인 표현도 아니고 긍정의 표현이고 내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회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보다 좋은 표현이 있는데 네. 약간 그럼 치아가 순간 내가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회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미소 합니까? 웃으실 때 네.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미소를 가지셨는데 기분은 안 좋았는데요? 아니 치아만 예뻤구나. 그럼 기분은 안 좋았는데 그걸 왜 강요해요? 저희 자. 치과 원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자, 두 번째 고민은 서울시 상담센터로 가는 걸로 저희가 해결이 됐죠? 네, 역시 서울시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민 내용 함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20살이 되어 서울로 대학을 온 흔녀입니다. 늘 거친 고향 친구들만 보다가 서울에 왔더니 다정한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입생 OT에서 만난 그 서울 남자아이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 너무나 인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만 벌써 그 친구에게 눈독 들이는 여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아마 더 많겠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여자인데 이런 제가 고백해도 될까요? 고백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읽는다 이 친구는. 너무 읽어. 20살 돼서 서울로 왔더니 너무 괜찮은 남자들이 많았고 그중에 너무나 달콤한 남자아이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근데 일단 저는 사연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풋풋했어요? 네. 네. 참 좋네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까? 반사회적입니까? 네. 저는 참 좋았습니다. 네. 일단 자신감이 약간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내가 더 나은 게 없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 고백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최욱 씨는 또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진짜 여성부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긴 우리 작가님이 또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나머지 2명보다 네. 더 빨리만 하면 돼요. 선수를 치면 됩니다. 네, 선수만 치면 돼. 이건 전혀 고민할 시간에 네. 빨리 고백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저영진님은 네. 뭐 누가 마음에 있건 네. 그냥 빨리 자기한테 뭐 말 걸고 고백하는 여자면 무조건 끌려요? 그건 그건 아니잖아요. 맞는데요? 맞잖아. 맞잖아. 남자는 맞아요. 진짜? 남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남자는 정말 단순합니다. 맞잖아. 전 반대예요.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남성분들이 되게 어이없어요. 저는 진짜 어이없어요. 네. 어이없어. 정말로. 네, 아니,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은 여성이면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네. 사실 좀 이번엔 좀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사회적이었습니까? 네. 아니야. 이거는 여성의 경우에는 맞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 반대지. 대체로 성향상 약간 반대지.
아니에요. 에이, 이거를 뭐 데이터화된 게 없습니다만 네. 약간 그 반대지. 맞아. 맞죠? 제 생각에. 네. 이게 저는 이게 다른 게 그러니까 남자잖아요. 형은 매일 워낙에 급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거에는 대화에 안 끼시네, 쓱 빠지시네. 네. 편집해버리라고. 먼저 대시하면 100%라고. 아이, 저는 제로예요. 지금 사실 두 분의 남성분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정미 씨 같으시네요, 마치. 네. 그게 고백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섣불리 고백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혼자만 마음을 뺏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은 사실 이렇게 주변에 나를 좀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걸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맞아. 계산 다 하고 있다고요. 근데 고백을 떨리는 마음으로 풋풋하게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되게 그냥 좋아해요. 뭐 이렇게 되게 어설프게 할 고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상대방이 정말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크지 않았다면 네. 이 고백은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 되는 경우가 사실 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고백을 하고 내가 이만큼 마음이 커요라고 전달을 하기보다도 네. 일단 좀 친해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도 걸고 밥도 먹고 뭐 전- 공책도 빌려달라. 요즘 공책 안 쓰나? 네. 좋네. 그래서 언제쯤 이런 것도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했다가 네. 네. 좀 저- 그렇게 좀 가까워지고 서로를 알만한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고백하는 게 솔직히 이미 그러면 다른 여자가 대시를 해서 끝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만큼 그럼 나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나 지금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흔여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동기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런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여자지만 네. 갑자기 대시를 하는 순간 내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여성의 케이스는 약간 그게 맞을 수 있어. 아닌데 반대인데. 아니야. 그 그럼- 일전에 네. 그 미모의 여기자 안현모 기자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가 그렇게 찝쩍거렸던. 그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뭔가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 딱 시작이 된다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하나 이제 첫 걸음을 뗀 거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도 네. 여성에게는 그런 말이 맞아요. 근데 남자는 안 돼. 그리고 나는 남자는 다른 남자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저와 아무리 친해져도 여성성이 저에게 어필하지 않는다면 뭐 아무리 친해져도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봐 그러면 아무리 친해져도 나중에 1년 지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최욱 씨한테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욱 씨가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여성분들. 사연 자체가 저는 남자를 유혹하고 뭐 내 남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능한 여자입니다로 시작한 사연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아주 흔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뺏겼고 근데 그 친구는 이미 너무 인기가 많고라고 사실 본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는 느낌을 전 느껴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하는 고백이 절대 성공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인기 많은 남자에게 하는 고백이라면 더 그럼 제가 이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 아이와 함께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가는 거예요. 형, 그 밤도 게임이 이따 얘기하기로 돼 있거든. 저기요. 아니 아까 지나갔어요. 아니 형, 요 이따 맨 뒤에 할 거야. 형. 맨 뒤에요? 밤도 게임이 이따 해야 돼. 왜냐면 그게 오늘 주제거든. 그 핵심이야. 핵심 확실해? 컨텐츠. 박원순 시장 제일 싫어해. 나 영화 방법이 너무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안 돼. 밤도 게임이 이따 만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볼까요? 좀 지킬 건 지켜라. 그러니까 봐봐요. 남자가 둘이 있잖아요. 네. 한 남자는 최욱 씨 같은 남자는 1년, 2년이 지나도 여자로 가능성이 없는 남자예요. 네. 여자로서 접근해도 소용이 없는 남자. 네. 그러니까 이 가능성 빼야죠, 이거는. 네. 자, 저 같은 남자는 대충 해서 아무나 먼저 들어오면 사귈 수 있는 남자예요. 쉬운 남자였어.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 가능성을 더 높게 형 보고 아내를 폄하한 건가 내가? 우리 아내는 내가 대시했어. 네. 그렇게 이거 왜냐면 저는 최욱 씨랑 계속 이제 의견이 이건 반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에게 어떤 남자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점점 인간적인 어떤 매력 같은 걸 발산해 갖고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남자로서도 대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남자는 되게 쉬워요. 저기 앉아있는 PD한테도 아마 그냥 사귀자 그러면 다 사귈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모든 여자는 다 그래라는 말이 온당하지 않은 것처럼 네. 남자도 지금 여기 두 분도 이렇게 성향이 다른데 이 남자분이 과연 네. 이미 막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타입의 여성을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여성을 네. 전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친해져도 인간적으로 친해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네.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차차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고백을 해보든지 안 해보든지 그냥 그 노력만으로 저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만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네. 그냥 일단 섣부로 고백부터 하는 게 되게 위험하고 본인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불편한 그러면 네. 진실 정영진 씨가 헉 할 수 있는 정영진 씨가 아까 남자들은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면은 뭐 100% 된다. 이게 솔직하게 그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영진 씨의 마음을. 네. 그것이 그 여자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과의 어떤 스킨십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죠. 솔직히. 맞죠? 스킨십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애보다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막지는 않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네. 서울시 팟캐스트가 아니면은 네. 저도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는데 참 네. 어차피 편집될 거. 아니요, 편집 안 됩니다. 이거 편집하면 어떡합니까? 살아있는 진실인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그게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 근데 이 흔녀의 목표는 네. 하룻밤 뜨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진지하게 사귀고 싶고 내 남자친구를 옆에 두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백을 한들 네. 뭐 이를테면 정말 하룻밤 재미있게 놀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진지한 관계가 계속 되려면 나의 장점과 단점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나랑 어떤 부분이 맞는지도 좀 파악을 하는 시간은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뭘 알아서 굳이 고백을 그러니까 이때 저도 20살 때 저 사실 제가 보낸 사연인 줄 알았고요. 아, 고백 많이 하셨어요? OT 때 오. 가자마자 고백했어요? 제가 97학번인데 네. 96학번 이제 선배한테. 선배가 오잖아요. 어. 보자마자 저도 꽂힌 거예요. 아. 보자마자 고백했어요? 학기 시작해서 3월 2일 날 딱 고백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오빠는 이미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인기가 많았고. 제 네. 동기랑 이미 사귀고 있더라고요. 동기랑요? 속상하다. 그러니까 OT 때 며칠 이미 사이에? 열흘 사이에 거봐요. 그러니까 먼저 하니까 됐잖아. 그분은 남자분이 대시하신 걸로 제가 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네. 이분의 전 질문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네. 고백을 해도 될까요? 고백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 너무 진지하잖아요. 어. 그냥 어떻게 하면 첫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얘랑? 어떻게 하면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저녁 먹자고 해도 될까요? 뭐 이 정도의 질문이라면 저희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20살 되면 연애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밥 먹자 혹은 너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나 너 이만큼 좋아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스러워. 강박감을 상대에게도 갖추는 것 부담을 같아요. 주는군요. 네.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이따만한 공이 날라왔을 때 맞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서울시 부담제로 센터. 장난치냐? 센터 하나 만들자 우리. 좀 이렇게 가볍게 다가서는 아.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거는 둘이 일치된 아, 저는 겁니까? 굉장히 아, 그렇습니까? 공감합니다. 예. 네. 밥 먹다가 그날 술도 먹고 그날 그렇지. 사귀기로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내가 너를 막 2주 고백- 전부터 좋아해왔어 아. 이러면 상대도 고백 부담돼. 어쩌라는 검?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상대는 전혀 준비해본 네.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야시장은 이따가 자는 거죠? 네. 그리고? 야시장 이따 갑니다. 네, 네, 가긴 꼭 갑니다. 오늘. 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연은 좀 더 대시의 형태가 아니 좀 가볍게 그냥 일상 속에 친해지는. 녹여냈으면 좋겠어. 네, 친해지는. 뭔가 이런- 이제 특별하게 뭔가를 만들고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드라마가 좀 망쳐놓은 게 있어요. 아, 맞아. 네. 특히나 여성분들은 뭐 책 같은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판타지가 너무 많아. 여성이 그런 책 봤을 거란 편견을 버려요. 좋은 편견인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사연 한번 네. 또 들어보도록 하죠. 사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풋풋한 20살 커플입니다. 여자친구와 스킨십이 어려워 고민입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기도 하지만 아직 키스는 안 해봤거든요. 제가 몇 번 타이밍을 보긴 했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데이트도 학교 주변이고 키스할 곳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첫 키스를 하면 좋을까요? 여자들은 어떤 첫 키스를 좋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 이제 방송 재밌어지네. 그래. 그럼 여기서 그러면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나오는 아니 밤도깨비 이따 좀 갑니다. 이따 나와? 그 신성한 곳에서 키스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밤도깨비 이따 갑니다. 야, 사귄 지 네. 한 달 넘어갔는데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도 착하잖아. 아, 그래요? 네. 풋풋하지 않습니까? 일단 스킨십은 처음 데이트가 시작되는 남성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유. 또 관심사이긴 하죠. 네. 사실 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최고의 이슈죠. 네, 여성분은 잘 네. 모르니까. 여성분도 이게 이슈입니까? 벌써 해맑게 웃고 계시잖아요. 오늘 처음 웃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키스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키스 좋잖아요. 아우 좋아하는 사람과 네. 네. 죄송한데 그럼 우리는 안 좋아하는 사람과 합니까?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세요. 네. 자, 일단 그 여성분 입장에서 그러면 키스하기에 좀 더 적합한 장소가 있긴 있습니까? 여자들은 어떤 첫 키스를 좋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자들이 어떤 첫 키스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야 될 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야지 지금 사귀는 사람은 여자 한 명이잖아요. 네. 이 여자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평소에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넌 어떤 첫 키스를 원하니? 이게 아니라 네네네. 그 사람을 파악하는 지금 과정에 있잖아요. 사귄 네. 지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음악을 듣기 좋아하고 아침엔 뭘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키스에 대해서도 다이렉트하게 물어보진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자기가 정성 들여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분위기면 됐겠다 싶을 때 그리고 그녀도 원하는 것 같을 때 저는 정중히 물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사실 드라마 아까 얘기 나왔는데 너무 많은 드라마에서 여자는 사실 원하는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되게 강압적으로 막 벽에 밀치면서 하는 키스나 막 취해가지고 막 하고 막 울면서 하고 막 이런 너무 과한 그런 키스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 막 햇살이 막 비치고 막 이럴 때 공원에 약간 한적한 뭐 나무 뒤에서 둘이 뭐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혹시 키스해도 돼? 라고 물어보고 키스를 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너무 과격한 키스신이 너무 나와서 그렇지. 키스해도 돼 하면 여성은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너 때려도 돼? 이렇게 하겠지. 거기서 또 이렇게 아 진짜 궁금한데 나는 어떻게 대답해? 키스해도 돼 하면은 여자가 콜 뭐 이렇게 합니까? 콜 아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여자가 싫으면 싫다. 아 지금 별로. 지금 별로. 오늘은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아닌 거죠.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미소를 짓거나 뭐 약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 오늘이면 됐지라고 오늘이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쿨할까? 그 물어보는 것 자체의 매력이 확 떨어지진 않을까요? 그건 남자들의 편견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스킨십이라도 꼭 남자가 리드해야 되고 여자는 수동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멋있게 키스를 해야지라고 본인이 지금 타이밍을 계속 잡으려고 뭐 노리고 막 타이밍을 보고 막 아니 무슨 김치 담궈가지고 얼마나 익었나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성분도 얼마든지 하고 싶을 수 있고 하기 싫을 수 있고 의사가 있는 걸 안다면 저는 좀 더 물어보는 쪽에 그럼 그동안에 어떤 남성과 만났을 때 먼저 오늘 좀 키스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세요? 첫 키스 그 남성과. 그게 되게 이상한 질문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또 이상해? 폭력적이야. 폭력이야? 아유 그만 좀 써 폭력 좀. 어떤 나라에 오늘 좀 키스하고 싶어 이런 문장이 있나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반사회적이었는데. 예를 들어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차에 이제 있는데 뭐 집에 데려다 줬는데 나 갈게 막 이러면서 이제 키스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데 뭐 지금 보내기 너무 아쉬운데 뭐 그럼
뽀뽀를 할까? 아, 이거 너무 이상해. 뭐야 본인 본인 뭐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더니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네. 상대방도 네. 오케이 하는 사인이 확실히 있을 때 하는 것이 매우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이런 거 싶은 어떻습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키스 할래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누가 더 좋은지 저도 하나 네.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눈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떼어주는 척하면서 잠깐 감아보라고 하면 대충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떼는 순간 여자가 그러죠. 야 개수작 피지 마. 이런 단어 써도 돼요 여기? 그런 정도 시그널을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대 간접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슬쩍 다가가면 아니면 제 방법은 요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껌을 하나 주면서 우리 같이 준비할래? 어떻습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 네. 아 그거 뭐 껌 바꿔 씹을래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둘 다 입냄새 없애고 왜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키스 이게 무슨 아 이상해? 아 그건 아니네. 키스 네. 해보신 거 맞아요? 아 키스 한 번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첫 키스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할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네. 어떤 상황들을 더 선호하는지를 잘 한번 따져봐라. 네,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막 덮치듯이 뭐가 뭔지 모르게 아니면 갑자기 확 놀래키듯이 이런 키스보다는 좀 로맨틱하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호젓하고 조용하고 뭐 그런 곳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게 그러니까 취해 있거나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은 데라서 혹시라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의외로 흔하지만 참 로맨틱한 게 네. 서울시가 조성한 한강 둔치가 괜찮습니다. 서울시 첫 사람이 너무 키스. 많아요, 근데. 아 너무 많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네. 그게 조금 그렇고 어.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용산가족공원이 아 용산 가족공원 가족들 사이에서 그걸 또 하긴 한강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약간 가족들이 좀 워낙 넓어서 아 워낙 넓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보다 오히려 저는 그런 공원의 나무 뒤에서 이렇게 한강 가족공원에서 이어폰 끼고 있다가 이어폰 이어폰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어폰 그 영화에서 있었어요. 그죠. 네. 한강 가족공원에서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키스를 네. 오늘 내가 이거 실행 막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좀 가까워졌을 때 네. 최대한으로 가깝게 간 다음에 그런 타이밍을 좀 만들고 네. 그 상태에서 좀 살짝 부드럽게 물어보고 아.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뭐 작가님은 아니더라도 이제 여성분들이 뭐 그 통계 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제 키스의 어떤 시그널들을 주시긴 할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그렇지 여성분들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시그널 정도면 우리가 남자가 그게 키스의 시그널이구나라고 혹시 이해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가령 뭐 이를 이렇게 다듬는다든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심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네. 그 잇몸에 염증 있거나 자주 끼시는 분들이 저는 그냥 네. 얼굴과 얼굴이 좀 가까이 그게 다가왔을 좋아. 때도 뒤로 물러나지 않거나 맞아. 눈을 맞아. 서로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뭔가 올 것이 왔구나라고 그녀도 맞아. 기대를 하고 있거나 최소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30cm 정도 안쪽에 들어오면 그거라고 보면 될까요? 30cm 가까이면 그거보단 가까워. 그거보다 가까워야 수 됩니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아니 영화 볼 때도 머리와 머리 사이는 30cm 정도는 유지되지 않나요? 옆자리면.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15cm. 가까이 다가갔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스킨십 얘기는 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요. 네. 안전벨트 매주는 거는 그냥 안전벨트 매주는 매우 기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어. 그 위험해. 그걸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네. 해석을 해버리면 네. 위험해.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으로 볼을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요? 볼을 만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요건 된다는 사인. 볼보다는요. 네.
입술을 이렇게 입술이요? 만질 어우. 수 있잖아요. 아유, 처음부터는 못 갑니다, 입술. 아니 그러니까 네. 내일- 볼은 되니? 볼 돼. 아니 볼 돼? 첫날이요? 어. 만난 첫날? 아니, 만난 첫날이 아니라 내가 키스 D-Day로 잡은 날. 아니 디데이로 잡았을 만큼 두 분이 친밀하시다면 네. 입술 오늘따라 되게 이것도 너무 저 첫 키스한 지가 저도 20년이 넘어가지고 그냥 입술에 뭐 묻었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입술에 뭐 묻었는데 야, 안 묻었거든. 이럴 수 있거든. 근데 나는 볼 만지는 게 네. 체크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볼 만질 때 획 돌리면 이거 돌리면 아니고. 끝나지. 아. 그거 안 돼. 볼 만질 때 이렇게 오히려- 빵 오븐에 굽는 거 안에 얼마나 익었나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에이, 키스할까 물어보기엔 이렇게.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네. 다 시그널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 연애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좀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군요. 근데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키스할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말 못하는 사이가 무슨 연애? 순간 심쿵했습니다. 날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몰입했네요. 최욱 씨. 네. 뭘 최욱씨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 하여튼 물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물어볼 수도 있다. 요즘 특히나 신세대라면. 네. 아무튼 키스와 관련한 서울시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첫 키스 센터로 가면 막 구강청결제가 막 비치되어 있고 막. 자, 이제 첫 키스도 저희가 해결해 드렸고요.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뒤늦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취업이라 그런지 열심인데요. 일의 특성상 주말도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나서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며 주말 모두 남친과 밤 데이트밖에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낮에 만날 땐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전시회도 보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았는데 저녁에 만나니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어쩌다 영화 한 번씩 보거나입니다. 야경도 한두 번이지 이젠 점점 데이트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녁에 할 만한 데이트 없을까요? 네,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네. 이건 바로 나오는군요. 바로 나옵니다. 예. 아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때 이거를 소개하면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밤도깨비 야시장은 처음 들어봤는데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네. 야심작입니다. 네, 이거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얘기 나왔는데 그냥 해요. 뭘 그러니까 데이트할 게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사연도 좀 그랬고 데이트 하려면 어쨌든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야시장 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연애가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갈지는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근데 처음 딱 시작할 때 첫 만남. 그건 항상 힘들고 버거워요. 그래서 막 네. 어디 식당도 예약을 해놔야 될 것 같고. 골치 아파. 또 예약 안 하면 또 욕먹을 것 욕 같고. 먹고 안 만나주고. 그거 너무 어려워. 까다로워요. 그냥 안 만나고 싶어서 그걸 구실을 대신 게 아니고. 아니요. 정말 어찌됐든 어렵사리 이제 첫 만남을 약속을 딱 했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잡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왜 어렵지? 저는 네. 제가 많이 예약도 잡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제가 주도적인 연애를 했기 때문에 흔치 않아요. 제가 만나자고 하고 제가 돈 내고 이야, 사귈만 하네 이분이랑. 대시 한번 해. 저도 눈이 아닙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이거 봐. 최욱 씨가 7, 8인가? 아니 뭐 그래요. 아 진짜?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네, 7, 8이에요. 반갑다 친구야. 둘 친구분이시구나. 저 7, 8이야. 친구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동년배시구나. 그래서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저녁 데이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정보는 진짜 귀한 정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2015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했었는데 저도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몰랐었는데 이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게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3월 24일 오늘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 먹거리 그리고 전통 문화 공연 또 콘서트 또 요즘 그 버스킹 공연 뭐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가 있고 또 가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또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예품이나 액세서리나 뭐 초 같은 거 이런 거 판매를 또 하니까 그런 거 살 수 있고 또 벼룩시장도 있고 또 각종 또 그 맛있는 야식을 또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도 와 있어서 진짜 약간 오감만족 그런
네, 그런 야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아주 여러 곳에서 열립니다. 네, 어디서 하죠? 일단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6시, 7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거의 이제 11시, 12시까지 계속 열리는데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광장하고 네.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하고 또 청계천, 그다음 반포 한강공원 달빛 광장, 그다음 청계광장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10월 말까지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마다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냥 대충 주말에 뭐하지? 밤인데 뭐하지?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영화 보는 것도 지겹고 네. 술집 가는 것도 지겹고 하니까 약간 바깥 공기 이제 콧바람 쐬시면서 데이트를 밤에 또 즐기면 이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서울시를 떠나서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떠나? 왜 떠나? 아니 혹시 또 우리 진정성을 의심하실까봐. 아, 우리 서울시예요. 오늘 제 성남시 팟캐스트라고 해도 네. 저는 이 밤도깨비 야시장을 권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그 먹을거리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스테이크, 피자, 면 요리, 중국 요리, 뭐 야끼소바 등등해서 전 세계 푸드트럭들이 다 있답니다. 네. 또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그럼. 맛이 다르죠. 또 야외에서. 왠지 더 맛있고. 맞아.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런 데 걸으면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요. 왠지 좀 착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네. 어쩌면 싱글들이 가서 여기서 맺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괜찮죠. 네, 네. 싱글 남녀들이 또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혹시 여자친구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야 뭐 남자친구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의도 한강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청계천,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 그리고 청계광장 등등 5개 장소에서 밤도깨비 야시장 네. 가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요일하고 시간이 좀 다른데 이게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치시면 이제 사이트가 있네요. 밤도깨비.org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일정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네. 갔는데 막 여기가 아니네 이러고 이러면은 오늘이 아니네 이러고 네. 당황할 수 있으니까. 네. 서울시 이제 됐죠? 됐습니다. 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네. 됐어. 따르릉 노래 같은 느낌인데. 됐어.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제. 네. 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여러분의 연애를 위해서도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개인적으로 저는 참으로 즐거웠습니다만 아, 그래요? 우리 작가님이 좀 불편했죠? 네?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어떠셨어요? 뭐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뭐 그런 역할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남자로서 정영진, 최영 누가 더 불편했습니까? 진짜 유치하다. 뭘 유치해? 누가 더 불편? 네. 이런 질문은 너무 예상 밖이라서. 차라리 누가 더 마음에 들은 이런 질문은 예상을 하셨군요. 그래도. 그렇게 예상대로 가는 남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나 매력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정말 이 사랑을 꿈꾸는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그럼 그거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예. 좀 사랑을 한번 해주세요. 꿈꾸는 네. 청취자분들께. 네, 뭐 봄이라서 사실 연애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맞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것 같고 네. 뭐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연애를 하지 않아도 인생의 좋은 날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연애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한때 보내는 그런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긴 뭐 연애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죠. 아이고 연애해도 힘들어요. 난 뭐 김혜재 선생님인 줄 알았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 사실은 더 힘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연애하면 네. 그래요? 그냥 네. 안 하는 게 더. 그래요? 안 하는 게 더 홀가분하다는 걸 알면 연애가 시시해져요? 아니요 연애가 더 재밌어질 수 있는데 연애해야 행복하다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오히려 더 상처 주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뭐 공감되네요. 네. 그래요. 사랑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또 그런 말들에 너무 휩싸여서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막무가내로 소개팅 미팅 잡지 마시고 본인이 즐거워야 연애도 즐겁답니다. 우리 곽정은 작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에서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이 채널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 고민, 사연, 제보 서울 @팟빵.com 여기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말머리에 박원순 잠룡 이런 거 올려주시면 선물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번 대선 끝나셨잖아요. 차기는 안 합니까?
거참. 네, 자. 길게 보고 가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곽정은 작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